자, 안녕하십니까, 도입으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GV70의 마지막 파워트레인, 바로 2.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동안 제가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공간성 여러가지 부분들 GV70 많이 알려드렸는데 다 생략하고 바로 GV70 2.5 가솔린 터보 주행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3.5 터보 모델과 2.2 디젤 모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2.5 터보 모델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해서 느껴봤는데 정차에서 출발을 했을 때 2000rpm까지 갈 때 그 회전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제가 좀 전에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정차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는 누가 봐도 이거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다 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지만, 저속에서 약간 탄력 주행을 시작했을 때 지금 시속이 60입니다 60인데 딱 거의 한 1000rpm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조용해요, 차가. 시속이 지금 빠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소음이나 풍절음 자체는 들리지도 않고요. 노면에 대한 소음도,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2.2 디젤 모델에서는 이 디젤의 진동과 사운드가 너무 정숙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2.5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G80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었지만, G80에서도 3.5 터보와 2.5 터보 이 저속에서의 그 정숙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딱 초반에 저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이게 2.5인가 3.5인가 약간은 조금 헷갈릴 정도로, 그만큼 2.5 터보의 저속 느낌 자체는 아주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303마력의 45.0 토크를 보여주는 꽤나 일반 2000cc가 아닌 2500cc 2.5 터보 가솔린이기 때문에 마력수도 상당히 좋고 토크도 아주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제가 컴포트 모드인데, 자, 여기서 악셀을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 초반서부터 RPM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죠. 제로백이 그렇게 아주 느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도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셋업에 들어가서 액티브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좀 강하게 해놨어요. 강하게 해놨을 때 한 2000rpm서부터 약간의 3.5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탔었던 그때 제네시스 6기통 가솔린 엔진의 회전 질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차량이 나가주는 느낌이라든지, 특히 사륜구동이 제동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된 트랙션으로 인해서 충분한 출력과 토크감으로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2.5 터보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는 셈이죠. 자,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껐는데 확실히 지금 거의 1000rpm, 2000rpm에서는 상당히 정숙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지만 약간씩 이런 오르막길에서 악셀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요, 자, 지금 3500에서 4000rpm으로 넘어갈 때 엔진의 회전 질감은 단번에 6기통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딱 봐도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회전 질감이 단번에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실 4기통 엔진이 절대 6기통 엔진의 회전 음색과 질감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특히 고RPM을 썼을 때, 주행을 할 때 그래도 2.5 터보인데 나름 그래도 좀 더 이런 4기통의 가솔린 엔진 회전 질감을 보다 느끼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 액티브 디자인 사운드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2.2 디젤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2.2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의 소음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상당히 심한데 그 소음을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해줍니다, 액티브 사운드가. 근데 지금처럼 가솔린이다 보니까 조용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다시 한번 액티브 사운드는 주행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강하게로 했을 때, 자,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제가 껐을 때 4000rpm 정도에서 느껴지는 그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누가 봐도 4기통이다 라고 느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음색 자체가 거칠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그 정도의 영향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동 8단 미션이 적용되는데
8단 미션 자체가 많이 무르익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변속의 충격이나 그런 것도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고속에서의 미션 움직임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차량의 출력과 토크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면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을 했을 때 시속 100km인데 딱 지금 1500rpm으로 머물면서 항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속주행을 할 때는 연비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고속연비가 한 11 정도 나오려는 노력이 상당히 보여요. 하지만 정차 후에 저속 상태에서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미션 반응 자체가 초반에는 아주 연비를 위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악셀을 초반에 좀 강하게 가져가야만 실제로 이 녀석이 한 3000rpm서부터 어느 정도 GV70 2.5 터보가 지니고 있는 출력과 토크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요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자, 한번 가볼게요. 정말 내가 진짜 지금 고성능 SUV를 타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량의 출력도 굉장히 충분하고, 야, 지금도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아주 안정적으로 딱 유턴, 좀 더 제가 지금 좀 스포티하게 좀 더 강하게 유턴을 해봤는데 차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000rpm서부터 이 차량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운동 성능에 대한 전율이 느껴져요. 사실 2.5 터보에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나서 주행을 했을 땐요, 정말 3.5 터보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운동 성능과 꽤나 괜찮은 배기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2.5 터보 엔진은 참 매력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수입 브랜드 뭐 BMW라든지 벤츠를 생각했을 때 BMW 같은 경우는 4기통 엔진에서 좀 더 출력이 높은 4기통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30i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벤츠 같은 경우는 300이라는 네이밍을 가진 차량들이 200마력 중반대의 출력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300마력이라는 수치 자체가 단번에 느껴집니다. 직발이나 힘 자체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녀석들보다 약간 좀 더 직발, 고속의 직진성은 좀 더 빠를지 모르지만, 사실 BMW의 30i 엔진, 물론 이제 X3에는 30i가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X3의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20i와 M40i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GLC 300이 있지만 악셀레이터의 반응 속도는 이 녀석이 그렇게 민첩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악셀을 딱 했을 때 지금처럼 보세요, 오르막길인데 여기서 악셀을 딱 다시 재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살짝 늦습니다. BMW의 ZF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저 RPM, 고 RPM 어느 RPM 구간 영역에서든지 차량에 대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면서 변속이 상당히 빠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만, 약간 이 녀석 GV70의 미션 느낌 자체는 저 RPM과 고 RPM에서의 움직임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게 단번에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미션 자체는 출력을 올려주는, 이 출력과 토크감을 느끼기에는 꽤나 만족스러운 스포티한 미션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연료 효율성을 많이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ISG가 풀리면서 다시 재시동이 걸리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으로 넘어올게요. 사실 21인치 휠이 장착된 차량인데, 이 21인치 휠을 장착하게 되면은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정보와 더불어서 전방 카메라로 전방의 도로를 인식하면서 실시간으로 인식하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댐핑을 조절해주면서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행 느낌, 승차감을 선사해주는 기능입니다. 전륜 서스펜션에만 적용된 부분입니다. 후륜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그 느낌 자체가 딱 느껴져요. 지금 같이 약간 좀 울퉁불퉁한 길인데도 딱 지금 느낌이 누가 봐도 얘가 이 GV70이 지금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정보나 아니면 지금 지가 전방 카메라로 지금 도로의 상태를 인식을 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 정도로 그거에 맞게 대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있는 좀 큰 요철을 지났을 때 느낌 자체가 약간 차량이 좀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겁니다. 전체적인 큰 충격, 큰 요철의 충격은 거슬러 줍니다.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의 기능 자체가 그래도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요철,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운전자에게 꽤나 편안함을 선사해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작은 요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인식을 하지 못한 약간 작은 요철들을 지났을 때 느낌은 약간 좀 하드한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운전자에게 살짝 데미지는 주긴 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21인치 같은 경우는 평평비가 40밖에 되지 않는 얇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GV70 19인치 차량도 타봤었지만은 사실 19인치에 적용된 그 타이어 평평비 50이 적용된 19인치의 승차감이 좀 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좀 괜찮은 느낌입니다.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전자식 프리뷰가 적용이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얇은 편평비보다 SUV들이 보통 편평비가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21인치를 적용하게 되면은 편평비가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편평비를 어떻게 해서든 대응하고자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을 적용을 시켜놓은 제네시스의 경우인데, 이런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적용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프리미엄이라는 배지를 달고 나온 SUV인데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는 그래도 좋은 기술력은 이 제네시스가 기본 모델에도 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줬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포츠 패키지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주행 느낌, 약간 좀 하드하게 느껴지는 이런 주행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지금 이건 일반 모델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휠도 21인치까지 필요 없고 20인치로 타이어 평평비 어느 정도 45, 50 정도로 맞춰놔 주고 나서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 기능까지 더해졌으면은 딱 최적의 하드 세팅으로 운전자에게 정말 편안한, 이보다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GV80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녀석보다 훨씬 육중한 GV80보다는 예전에 뭐 제네시스 차량 자체가 뭐 굉장히 좀 너무 묵직하고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GV80에 비해서는 차량의 움직임의 민첩성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래도 독일 브랜드를 많이 타보셨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약간의 이 녀석의 무게감, 좀 답답하고 둔한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와인딩 코스에서 코너링을 좀 느껴봤을 때 이 녀석의 코너링 한계치도 BMW X3와 비교했을 때도 X3보다도 한계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X3보다도 코너링의 한계치는 당연히 낮고 21인치라는 큰 휠과 높은 전구의 특성을 띠는 이런 중형 SUV라는 특성을 생각했을 땐 그래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정도면은 많이 또 발전을 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X3를 주행했을 때 차가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무겁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파워트레인의 출력 부분을 떠나서 어느 정도 속도에서 코너링을 즐겼을 때는 확실히 훨씬 더 민첩하고 정확한 모습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GV70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놨습니다. 컴포트 브레이크 모드에서는 나름 상당히 전체 담력 자체가 좀 일정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든지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이 딱 그냥 적당한,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쫀쫀한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독일 브랜드 차량을 타시면은 되게 브레이크가 굉장히 퍽퍽 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퍽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동 성능도 좋으면서 그런 퍽퍽이 좀 더 고급스럽게 자연스러워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컴포트 모드, 브레이크 모드, 컴포트 모드였을 때는, 자, 근데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인데 자,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지금 저속에서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저속에서 브레이크 느낌을 밟았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사실. 하지만 제가 속도를 내고 나서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았을 때 확실히 좀 더 담력이 살짝 더 가해진다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포피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적용이 안 돼 있지만 GV70은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모드와 스포츠 모드일 때는 초반에 담력이 굉장히 또 팍 들어가요. 정확하게 브레이크의 직결감이 굉장히 정확하고 차량을 제어해주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기존에 뭐 현대자동차를 계속 타왔던 국산 브랜드를 타셨던 분들이 GV70을 탔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로만 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충분히 좋다 느껴요. 하지만 뭐 수입 브랜드를 타다가 수입 브랜드의 그런 약간 좀 제동 성능이 좋은 브랜드 차량을 타다가 GV70의 브레이크 모드 컴포트를 만났을 때는 제동에 밀리는 느낌은 아닌데 부드럽게 듣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면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하고 나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계속 고속에서 좀 세게 밟았을 때는 동승자들한테 약간 좀 멀미를 좀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얘기할 때 노즈 다이브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 노즈 다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운전자까지 몸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노즈 다이브라고 하는데, BMW 차량들을 타신 분들이 좀 놀라시는 분들이 처음에 딱 BMW 차량을 접하고 나서 어제 앞에 장애물 때문에 급격하게 좀 브레이크를 강하게 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잡힌다. 내 몸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쏠리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제네시스 GV70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로 했을 땐 괜찮은데 스포츠 할 때 보면요, 보세요, 이 노즈 다이브가 꽤나 심하게 다가옵니다. 브레이크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하고 나서 좀 브레이크를 세게 잡았을 때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승자, 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야 브레이크 밟을게 라고 밟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승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노즈 다이브가 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멀미가 좀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브레이크 모드를 이렇게 좀 컴포트 스포츠 모드 나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센스가 있고 운전자의 그런 다양한 입맛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했을 때 이 느껴지는 이 노즈 다이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70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실제로 지금 출고율이 굉장히 많은 이 2.5 가솔린 터보를 만나봤는데, 연비 자체가 G80 2.5 터보보다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그 녀석보다 휠 사이즈가 1인치 더 크다는 것 자체, G80은 최대 20인치지만 이 녀석은 21인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된 GV70 2.5 터보 모델 연비는 사실 좋진 않아요. 정말 생각보다 연비가 더 안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연료 탱크가 66리터는 되지만 그래도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는 속도가 꽤나 좀 빠르다. 약간 좀 독일 브랜드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연료 게이지 소비량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도심 주행이 90% 이상이었고요. 연비 주행은 아예 안 했고 일반 출퇴근 용도로 약간 좀 2.5 톱의 운동 성능을 느끼면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6.4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11 정도로 유지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4기통 가솔린이라는 거라는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연비 게이지 풀로 찼었을 때 14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는 한 칸 이상 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너무 비싸요. 6,770만원입니다 6,800만원이 다 돼요. 왜냐면 일단은 뭐 21인치 휠도 들어가 있지만 뭐 거의 풀옵션이죠. 파퓰러 2에 렉시콘 들어가 있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이 벨벳 버건디, 진짜 이 벨벳 버건디 컬러는 제가 볼 때는 시그니처 2에서 가장 별로인 컬러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색상 자체가 조합이 뭔가 좀 진짜 별로입니다. GV70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스포티함을 많이, 젊음의 감각을 많이 적용시켜 놓은 모델인데 그 젊음의 감각을 다 죽여놓는 컬러가 이 벨벳 버건디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2.5 터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파워트레인으로 추가되는 금액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충분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약간은 좀 주유소를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GV7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정말 좀 스포티한 주행도 하면서 전혀 일상에서 부족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또 자동차의 가격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GV70급에서는 2.5 터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금액적인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볼 때 GV70이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 6천만원이 넘어가면 너무 비싼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딱 5천만원대 5초 후반대 21인치 휠 300만원, 그 다음에 시그니처 2, 시그니처 디자인 2 300만원, 두 개만 빼도 600만원 아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는 정말 필요 없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GV70에서는
19인치로도 충분하고 시그니처 디자인 1만 돼도 충분히 그래도 이런 인테리어에서 고급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파플러 1 정도로만 돼도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괜찮아요. 약 한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뭐 에르고 모션 시트 별거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뭐 운전석에서 좀 살짝 두드려주는 거 그냥 그 여자친구 뭘 해달라 하래요. 여자친구가 해주는 게 더 시원해. 우리 애기들이 해주는 게 더 시원하다니까. 우리 애기들이 아빠 이러면서 해주는 게 더 시원해. 굳이 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전 후반에서 프리미엄 중형 SUV들 중에서는 그래도 집을 지공 잘 나왔다 살만하다라고 느껴지지만 6천 중반 정도가 되면은 사실 저라면 개인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중형 SUV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 녀석의 차량의 기본기 정도, 기본기라면 좀 더 집중해서 느껴봤을 때, 또, 이 정도면은 많이 성장을 한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행을 했을 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대응하기에는 괜찮은 파워트레인과 차량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V70 2.5 터보, 2.2 디젤, 3.5 터보 모두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잘 적합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셔서 또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GV70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